금융세제 개편안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이기종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부 부담 이렇게 대충 들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늘어날까요? 네, 주식 양도소득이라는 건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나온 이득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네. 보유한 주식 가치가 변하는 건 관계가 없고요. 네. 팔아서 실현된 이익에만 부과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현금화했을 때만. 네, 맞습니다. 2천만 원 넘는 부분에만 과세가 되니까 소득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네.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해서 4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0.25%의 거래세만 있으니까 이걸 곱해서 35만 원만 내면 되는데요. 네. 2023년이 되면 거래세는 0.15%로 줄어들지만 양도세가 붙어서 수익 4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공제하고 2천만 원에 20% 세금을 붙이면 총 세금은 421만 원이 됩니다. 와, 10배가 넘네요. 만약에 이쪽 주식에서 1,800만 원을 벌고 또 저쪽에서 뭐 500만 원을 벌고 그러면은 총 2천이 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때는? 네, 말씀하신 예로 따지면 2천만 원을 넘는 부분 300만 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고요. 아, 합해서. 네,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종목들을 모두 합치고 또 각각 다른 금융사에서 거래된 부분이라도 이를 연간 수익을 모두 합쳐서 2천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아, 주식을 오래전부터 보유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샀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클 텐데요. 주식을 사서 묻어두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5만 원대인 삼성전자 주식이 10년 전에는 만 원대였거든요. 네. 이걸 만약에 2023년도에 팔아서 이익을 얻게 되면 차익이 크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걸 2023년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에 팔아버리자.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2023년부터 제도를 도입할 때 네. 주식 취득 금액은 바로 전년도 말, 2022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 오른 부분에만 세금을 과세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현실적이네요. 그런데 주식이 늘 돈을 버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큰 손실을 봤는데 올해 이익을 봤다고 내가 세금을 낸다. 그럼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2월 공제 제도라는 것을 정부가 도입했는데요. 네. 2023년에 손실이 났다면 이걸 3년까지, 이후 3년까지 2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밀어서 이익과 합쳐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3년에 손실이 2천만 원이 났고 그 다음에 이익이 5천만 원이 났다면 2024년에 난 2천만 원을 손실 부분을 제하면 2024년 이익은 3천만 원이 되는 셈이고 초과 수익 1천만 원에만 세금이 붙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도 당장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안 내던 세금을 더 내니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에 영향은 없을까요? 네, 소위 개미 투자자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가 해마다 2천만 원을 넘는 수익을 내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또 과세 대상이 전체 주식 투자자의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는 밝히고 있고요. 네. 이번 방안이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네. 다만 거래세가 인하되기는 해도 아예 폐지하겠다 이런 로드맵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주식 양도세의 경우에 선진국 대부분 도입하고 있어서 그 흐름으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미국이나 독일, 일본처럼 거래세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려면 다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